잠깐! 영상에 대한 질문 또는 이 마케터를 더 알고 싶다. 더보기란 혹은 고정 댓글 참고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은 리타르게팅 광고를 언제 해야 할까라는 주제를 조금 가져와봤습니다. 요거 제가 방송 주제를 항상 잡을 때마다 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와서 봐도 조금 이해할 수 있게끔 요런 컨셉을 많이 잡았었는데 오늘은 사실 그런 주제는 아닐 것 같아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와서 듣기의 주제는 아닌 것 같고 이미 사업체를 좀 굴리고 계시는데 더 키우기 위한 방향성을 고민하고 있으신 분들한테 좀 해당이 많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리타르게팅 리마케팅이라고도 하는데 그럼 이걸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제가 원래 뭔가 방송을 하게 되면 이게 리타르게팅이 뭐고 뭐 예를 들면 블루가 뭐고 이렇게 하는데 오늘은 그런 얘기는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좀 빨리 이제 개념적인 건 내려놓고 네, 개념적인 내려놓고 확실히 실무적으로 진짜 사업체를 키우기 위해서 어떻게 접근을 해야 하나 아는 점으로 좀 다가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리타르게팅 광고를 언제 해야 하나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선배님은 혹시 언제쯤 보통 많이 광고주분들한테 제안을 하시게 된 것 같아요? 이게 일단은 저는 사업 초기에는 이제 아무래도 그 광고 운영비라던가 이런 것들이 상당 부분 이제 제한이 있기 때문에 초반에는 바로 리타르게팅을 하기보다는 이제 우리 고객에게 관심이 있을 만한 사람들한테 노출하는 광고들을 좀 먼저 권유를 드리고 그게 그쵸, 뭐 네. DA가 되거나 SA가 되거나 어떤 방식이 됐던지 간에 그런 거를 한 다음에 일정 정도 수준 이후로 이제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오는 유입자 수가 몇 명 이상이 된다 혹은 이제 구매가 꾸준히 월에 몇 건씩 일에 몇 건씩 일어나는 광고다 이제 수준이 됐다라고 하면 이제 그때쯤부터 리타르게팅 광고를 집행해 보자라고 광고주한테 권유를 드립니다. 그렇죠. 리타르게팅 광고를 함에 있어서는 일단은 가장 이제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하면은 이제 우리 홈페이지 또는 어플에 들어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데이터로 뽑아볼 수 있을 수준이 돼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좀 적어볼게요. 그러니까 어쨌든 홈페이지 또는 어플에 충분한 데이터로 활용 가능할 만큼. 그러니까 아까 선배님 말씀하신 것 처음에는 단순히 우리 브랜드를 알릴 수 있을 만한 방향으로 접근하는 게 맞고 이제 어느 정도의 구매,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이제 다른 말로는 충분한 데이터가 좀 쌓인다고 하면은 이제 리타르게팅 광고를 하면서 우리의 활성 이용자 수, 그러니까 저희가 AU라고 표현을 하게 돼요. 액티브 유저라 해가지고 이제 AU를 이제 어떻게 하면 많이 늘릴 것인가. 이게 왜 중요하냐고 하냐면 활성 이용자 수가 홈페이지든 어플에 많아야 이분들이 뭐 충성적으로 구매를 하던지 뭐 문의를 남긴다든지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한테도 소개시켜 준다든지 그게 다 가능한 게 어쨌든 AU란 말이죠. AU를 이제 DAU랑 뭐 분류하는 건 굉장히 많아요. 월간으로 볼 수도 있고 아니면 데일리도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이 일간 사용자든 월간 사용자들은 충분히 뽑아볼 수 있을 만큼의 데이터가 있어야 한다는 점. 그러면은 우리 활성 이용자 수는 우리 홈페이지든 어플이든 이거 어떻게 확인하냐? 그러면은 일단 첫 번째는 일단 기준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브랜드마다 아니면 그 회사마다 기준이 너무나 달라요. 이거를 어느 정도까지를 활성 이용자 수로 볼 것인가. 그렇죠. 예를 들면은 이제 어떤 사람은 로그인 했다는 무조건 이제 활성자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로그인 한 다음에 뭔가 액션이 더 있어야지만 얘네들이 활성 이용자 수다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각 그룹마다의 기준이 너무나도 다를 것 같긴 한데 일단 기준을 먼저 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준 정확. 어쨌든 각 브랜드마다의 기준이 다 다를 테지만 일단 우리가 요 정도까지는 이제 활성 유저로 보일 만하다. 예를 들면은 체류 시간이 5분 이상이 넘는다든지 아니면 로그인을 했다든지 아까 말한 로그인한 다음에 뭐 장바구니까지 담았다든지 아니면 또 뭐가 있을까요? 아니면은 어플이라고 한다면 어플도 마찬가지로
어플을 켠 시간이 몇 분 이상 넘는다든지 뭐 문의나 구매를 음. 남겼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포함돼요. 그래서 다 포함돼서 이 기준을 정한 다음에 이제 데이터를 보시면 돼요. 자, 데이터를 이제 볼 때 어떻게 보냐. 보통은 제일 많이 쓰는 게 이제 GA로 많이 그쵸. GA 보게 많이 되겠죠. 보죠. 이제 다른 툴을 많이 쓰셔도 돼요. 근데 다른 툴은 거의 다 돈이 들어가거나 유료이거나 유료. 아니면은 이제 우리가 많이 접하기 어려운 그쵸. 이제 약간 특정한 매체나 특정한 상품 서비스에는 잘 어울려서 그런 사람들한테는 많이 쓰지만 일반적으로는 이제 보통 GA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GA를 이번에 GA가 변경되면서 이제 GA4가 되었는데 그렇죠. GA4였죠. GA4에서 그러면은 너네가 말한 그 기준의 데이터를 뽑아보려면 무슨 보고서를 봐야 되냐. UA에서는 보고서가 100개가 넘어가지고 이거 어디서 봐야 되는지 너무 헷갈렸어요. 근데 GA4로 넘으면서 보고서가 제가 알기로 열 몇 개 정도밖에 안 돼가지고 네, 좀 간소화됐죠. 16개인가 밖에 안 돼서 되게 간단하게 볼 수 있는데 제가 일단 먼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구매 여정 펼치스 저니라는 네. 보고서가 있어요. 안 그래도 원래 사용자 구매 여정이라는 보고서로 됐는데 오늘 들어가 보니까 이게 말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보고서를 보게 되면 이제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예를 들면 이거 커머스 기준으로 해가지고 네. 구매까지의 이탈률을 다 보여줘요. 그렇죠. 네. 홈페이지에 딱 들어와서 컨텐츠를 보고 장바구니에 담고 결제까지 했다는 거를 간단하게 그래프로 아니면 기기별로 그렇죠. 이런 식으로 네. 다 한눈에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구매 여정 보고서를 본 다음에 기준에 맞는 보고서를 선택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체류 시간이 나는 이거 기준점이다. 액티브 유저를 보는 기준점이다 하면은 페이지 체류 시간을 볼 수 있는 페이지 화면, 뭐 획득 보고서라든지 그게 중요하죠. 뭐 이런 걸로 볼 수가 있겠죠. 어쨌든 G4는 그냥 쉬워요. 그냥 어차피 뭐 그렇게 어려운 거 없으니까 한번 들어가셔서 직관적으로. 설치를 하셔가지고 들어가셔서 이 데이터도 보시고 저 데이터도 해보시고 그리고 우리가 원래 생각했던 기준이 예를 들면은 체류 시간을 기준을 잡았었는데 근데 진행을 하다 보니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뭔가 우리한테 남는 게 없는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데이터를 뽑아보려던가 아니면 그 사람들이 뭔가 액션으로 넘어가지 않는 것 같다. 그러면 이제 기준을 바꾸시면 되는데 근데 기준을 바꿀 때 우리가 봐야 할 데이터도 바뀌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G나 아니면 모든 다른 툴을 쓰셔도 되는데 다양한 보고서를 다 뽑아보시고 우리한테 필요한 기준점이 무엇인가를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아요. 우리가 이제 활성 이용자 수를 했지만 그치. 그러면 이제 활성 이용자 수랑 예를 들면 저는 커머스를 좀 많이 하는 편이라 네. 커머스를 기준으로 그러니까 이커머스 판매를 한다는 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러면 활성 이용자 수가 많으면 뭐가 좋은가? 아까 설명 조금 하긴 했지만 활성 이용자 수가 많으면 예를 들면 메타 광고를 하고 있어요. 근데 장바구니 모수가 굉장히 많아. 그러면은 그 사람들한테만 따로 장바구니만 담은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과 유사한 타겟들한테 다시 광고를 노출함으로써 전환을 확실하게 높일 수 있어요. 그렇죠. 전환율을 끌어올릴 수가 있죠. 그러니까 커머스는 어쨌든 구매가 핵심적인 목표잖아요. 구매까지를 하기 위해서 뭐 이용자들에 대해서 뭐 리타겟팅을 한다든지 그거는 기준마다 다르겠지만 구매에 대해서도 유사 타겟으로 돌릴 수 있고 아니면 제품 상세 페이지를 통해서도 리타겟팅이 가능하겠지만 그렇죠. 어쨌든 기준은 그 사람들에 대해서 다시 타겟팅을 함으로써 전환을 높일 수 있다. 그냥 일반적으로 논타겟이나 아니면 그런 관심사나 아니면 잠재 뭐 하여튼 그런 타겟을 다 포함해서 이런 게 가능하다. 구글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구글도 뭐 유튜브 타겟팅, 뭐 유튜버 타겟팅, 아니 무슨 검색어 타겟팅, 뭐 잠재고객 타겟팅 뭐 다 포함하더라도 어쨌든 이런 리타겟팅을 하는 것 자체가 전환을 높이기 위한 방법이다 라는 걸 표현하고 싶은 거죠. 뭐 DB 업종도 마찬가지겠죠. DB 그렇죠. 업종도 네. 들어오셨다가 문의를 안 남기시고 나갔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 대한 데이터를
다시 리타겟팅을 함으로써 다시 끌어올릴 수 있는 거죠, 문의율을.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DB 광고주가 상당히 많은 편인데 DB는 이제 좀 그 이커머스랑 뭐 이커머스도 그렇긴 하겠지만 DB를 들어오자마자 바로 남기는 경우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들어와가지고 정보를 먼저 확인을 하고 이탈을 한 다음에 다른 사이트랑 비교를 하거나 자기만의 어떤 기준점을 충분히 채웠을 때 다시 재방문을 해서 이제 그 문의를 남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문의를 남기게 되면 이제 그런 사람들은 전환이 될 확률이 상당히 높죠.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이 다른 데에서 정보를 얻는 순간에도 우리 사이트에 대한 노출을 지속적으로 해주고 정보를 계속 제공을 해줘야 돼요. 만약에 우리 사이트 먼저 들어왔다가 우리 정보를 먼저 확인을 하고 일단은 정보를 확인한 후에 다른 데로 이탈을 했는데 사실 다른 데에서 더 정보를 상세하게 기재했거나 그 사람이 원하는 니즈를 더 정확하게 잡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저 사람이 그쪽으로 전환이 되지 않게 우리 쪽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노출해주는 것. 그렇기 때문에 리타겟팅이 우리 쪽으로 전환이 발생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광고다.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리타겟팅 광고를 함에 있어서 전환을 끌어올릴 수 있는 게 리타겟팅 광고이지만 그쵸.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 어떤 개념이냐면 활성 이용자 수가 지속적으로 많다고 가정한다면 이용자 AU라고 표현할게요. AU가 많다. 이 말은 뭐냐면 이제 오가닉 유입이 굉장히 많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렇게도 볼 수 있어요. 지속적인 AU가 많다고 가정하면 뭐 광고비가 엄청나게 늘어났다 이런 걸 떠나가지고 지속적으로 활성 이용자 수가 많다고 하면 오가닉 유입이 굉장히 많은 거야. 직접 접속이든 그렇죠. 아니면은 그냥 다른 경로든 그런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라면 어쨌든 오가닉 매출도 충분히 가져올 수 있는 거. 그렇죠. 아니면 오가닉 DB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어쨌든 브랜드가 성장하기 위한 조건을 리타겟팅이 이제 도와주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그냥 단순하게 장바구니나 구매나 뭐 컨텐츠 조회나 이런 걸로 리타겟팅을 가능하면서 이제 전환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게 리타겟팅 광고라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활성 이용자 수를 늘려서 우리 안에서 오가닉 매출이든 그쵸. 오가닉 DB들을 늘릴 수 있는 게 리타겟팅 광고인 거죠. 브랜드의 성장을 위해서 사실 이제 예를 들면 딱 한 번 구매가 하고 이 사람이 다시 우리 거를 구매 안 한다라는 거는 그 순간에 매출을 올리는 데는 어느 정도 성공을 했지만 장기적으로 이 브랜드의 이제 중장기적으로 성장에 있어서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리타겟팅 광고를 통해서 단기적으로는 매출을 끌어올리는 걸 같이 하면서도 중장기적으로는 이 사람이 우리 브랜드와 동화되고 같이 하고 그럼으로써 이제 오가닉 전환으로 바뀔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리타겟팅의 어떤 뭐 부가적이라던가 혹은 어떻게 보면 또 최종적인 목표 혹은 이제 지향점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리타겟팅 광고는 이렇게 표현도 가능하겠네요. 리타겟팅 광고는 충성 고객을 늘리는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억지로 다시 보여주고 너 이거 구매하려다 말았지. 그렇지. 이거 한번 사볼래? 진짜 안 살 거야? 막 이런 식으로 보여주지만 어쨌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리타겟팅 광고를 굳이 하지 않더라도 매출이 충분히 발생토록 만드는 이 시스템 자체가 리타겟팅 광고인 거죠. 이렇게 구축을 해놔야 사실 브랜드가 앞으로 계속 성장을 하거든요. 뭐 예를 들면 뭐 지금은 이제 경기도 어렵고 앞으로 사람도 많이 줄어든다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한국 사람들이라고만 놓고 봤을 때는 인구가 계속 줄어들면서 소비력이 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신규 고객이 자체가 늘어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그럼 일단은 우리가 확보한 최소한 이 안에서라도 더 많은 액티브 유저를 만들어내는 게 어려운 시기에 기업들이 살아나가기 좋은 방향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리타겟팅 광고가 단순히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이제 매출 부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파트를 담당하고 있지만 그것 외에도 우리가 부가적으로 그리고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것들이 분명히 존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단순하게 리타겟팅 광고를 함에 있어서 모든 리타겟팅 그룹 집단이 같은 소재로 이렇게 광고를 하면 끝인가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면 좋겠네요. 소재를 그러면 리타겟팅 소재도 우리가 뭐 이미지를 쓰든 동영상을 쓰든
뭐 다양한 방법이 있겠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중에서도 소재를 그러면 어떤 소재를 쓸 것인가, 아니면 타겟 그룹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이 필요하겠네요. 그렇죠. 이게 이제 보통은 사실상 이제 뭐 내부적으로 마케팅 팀이 아주 크게 꾸려져 있다 그러면 그 고객 집단을 아마 세분화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충성적인 집단부터 이제 딱 한 번 들어온 사람들까지 뭐 3파트나 4파트나 뭐 5파트 이런 식으로 이제 쪼개가지고 고객 관리를 진행하고 계실 건데, 사실 각 파트의 이제 소비자층이 가지고 있는 기업에 대한 충성도가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한 번에서 뭐 한 3번 정도 들어온 사람은 그냥 단순히 이 브랜드가 밖에서 세일한다 그래서 들어와 봤어요 하는 수준의 고객일 거고, 이제 이미 구매를 뭐 2번, 3번, 4번 이상 뭐 아니면 뭐 10번 이상 한 사람들은 우리 브랜드에 나는 여기 브랜드가 제일 좋다, 이 상품만은 나의 어디에 되게 좋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각 그 파트에 맞는 소재들을 사실상 써주는 게 이론적으로 그렇고도 실무적으로도 그렇고 맞다고 보여지긴 합니다. 그러니까 각 그룹 집단에서 가상의 타겟을 대표하는 집단, 그러니까 페르소나라고 하죠.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정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맞는 소재를 사용하는 거. 그치. 예를 들면 타겟에서 남자 여자로 나눴다. 그러면은 남자 집단에서는 뭐 예를 들면 남성미가 돼 있다든지, 네. 아니면 여자에서는 뭐 여성미가 있다든지, 하여튼 그냥 단순하게 예시겠지만 뭐 그런 식으로 나누는 방법들. 그렇게 따졌을 때 소재에 대한 CTR이나 그런 게 더 높아지게 되면서 광고 성과도 확실하게 더 높아지게 되는 거죠. 아니면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이 브랜드를 처음 접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많은 경우에 있어서는 가격적인 부분 혹은 이제 성분적인 부분에 이제 끌려가지고 처음에 이제 유입이 되거든요. 그럼 그런 분들한테는 우리 제품이 뭐가 좋다, 혹은 아니면 이제 뭐 가격이 얼마만큼 지금 메리트가 있다, 이런 것들을 좀 보여준다 그러면 이미 구매를 많이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우리가 몇만 명이 쓰고 있는 브랜드다, 그러면 이제 이 브랜드를 사용하는 당신도 이제 그 몇만 명 안에 속해 있는 약간 소속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그런 소재들을 쓰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각 층에 따라 다른 이제 소재를 사용함으로써 저관여층한테는 우리 제품의 강점을 많이 보여주고, 이제 이제 충성도가 높은 사람들한테는 너 같은 사람들이 아주 많은 우리가 좋은 브랜드며 너가 우리와 함께하는 아주 좋은 이제 파트너다, 이렇게 우리는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라는 식으로 메시지를 보냈을 때 리타게팅상 이제 확률이 좀 전환 확률이 더 높아진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은 초기 고객을 따지면은 뭐 브랜딩은 아니면 브랜딩보다는 뭔가 브랜딩 엄청나게 잘 되어 있었다면 브랜딩은 당연히 쓰는 게 좋긴 하겠지만, 브랜딩은 솔직히 모든 업체에서는 쓸 수 있는 건 아니다 보니까 브랜딩 아니면 상품 강조, 아니면 할인, 가격 강조, 뭐 이런 프로모션, 이런 것들을 초기 고객한테 이제 사용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이제 충성 고객한테는 이제 뭔가 브랜딩이라든지 아니면 그 이상의 거, 그렇죠. 소속감이라던가 어떤 가치 공유라던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얼마나 나은 브랜드인지. 그러니까 사실 이제 광고를 보면 우리가 뭐 온라인 상에서 보는 광고들은 대부분의 광고가 이제 가격이나 이제 뭐 어떤 제품 강조형, 뭐를 하면은 뭘 하지 않겠습니다, 뭐 이런 식의 약간 좀 자극적인 소재들이 많지만, 이제 큰 브랜드들은 그런 것들보다는 자기들 로고만 보여주거나 뭐 광고 모델만 보여주거나 아니면 좀 뭐 어떤 느낌을 자꾸 강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충성 고객들을 향해서 우리의 가치만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도 이미 그 충성 고객들은 그 브랜드에 매료되어서 계속 구매를 하게 되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리타게팅 광고고, 리타게팅 플러스 아까 우리가 얘기한 충성 고객 브랜딩 이런 광고가 TV에서 이런 광고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쵸. 예를 들면은 우리가 심은 나무가 뭐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뭐 이런, 특히 그런 거 되게 많잖아요. 유한양의 이런 그쵸. 이런 데서 우리가 뭐 CRM 환경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너가 우리 제품을 사면 이렇게 환경을 생각하는 거에 동참하는 거다. 그치. 아니면 우리가 봉사활동 이렇게 많이 하고 있으니까 너가 내는 돈의 일부는 기부된다. 그치. 그러니까 우리 제품을 사라. 그쵸. 이런 것들을 TV에서 굉장히 많이 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그것들을 했던 이유도 어쨌든 충성 고객을 늘리기 위한 이제
방법이었던. 그렇죠. 그리고 그렇겠죠. 이미 그 고객들이, 그러니까 충성 고객들한테 만족도를 계속 부여하고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은 우리 제품이나 서비스를 이미 계속 사용을 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기업에서 그런 광고들을 통해서 우리 고객들한테 이제 제품, 서비스 이외의 가치를 계속 전달을 하고 있으니까, 사실상 이제 TV라는 매체가 뭐 옛날에 비해서는 영향력이 줄어들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이제 중장년층한테는 되게 이제 먹히는 매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쪽에서 발산하는 메시지들이 이제 단순히 막 유한양행에서 뭐 예를 들면 뭐 50% 할인한다 이런 광고보다는 오히려 이제 그런 이미지 브랜딩하는 광고들이 더 먹힐 수도 있다. 저는 이런 거에서 굉장히 대표적인 브랜드가 탐스 슈즈였다고 생각해요. 탐스 슈즈. 그 하나를 사게 되면 하나가 하나는 이제 뭐 기부된다. 아프리카에 이제 기부를 네. 하겠다. 그게 좀 대표적이지 않나. 그쵸. 그게 아무래도 이제 고객들한테 이제 조금 더 우리 브랜드를 구매하게 하면서도 고객들한테 제품 플러스 이상의 가치를 전달해 주니까 그런 부분들은 이제 좋은 브랜드 광고였다고도 볼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요거를 처음 얘기하면 아까 얘기한 초기 고객을 잡기 위해서는 초기 전략으로 전원 높일 수 있는 그쵸. 이런 소재들을 택하는 거고, 이제 충성 고객 같은 경우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 제품을 꾸준히 구매를 해주고 광고비를 굳이 그쪽으로 쓰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광고비를 쓰지 않고 간접적으로 쓰더라도 구매가 일어나게 만드는 고객을 만드는 과정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우리 홈페이지나 혹은 어플 안에서 이제 활성화된 유저들이 궁극적으로는 많아지는 거. 그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리타게팅을 이제 세분화하기도 하고 이제 뭐 전체적으로 전략을 다시 한번 수정해 보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AU 액티브 유저를 이제 활성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번이라도 어떤 광고나 뭐 신문 기사나 어쨌든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우리 사이트에 방문한 적이 있는 사람들을 향한 마케팅을 하는 경우가 있고, 우리 사이트 자체에 방문해 본 적은 없지만 우리 사이트에서 뽑아낸 어떤 이제 페르소나와 비슷한 성향을 갖고 있는 고객들을 한테 하는 마케팅도 이제 어떻게 보면 큰 틀에서는 리타게팅으로 보거든요. 한번 우리 회사에 우리 사이트에 들어온 사람들은 이제 온 사이트 리타게팅이라 그러고, 방문은 하지 않았지만 비슷한 사람들을 향해서 리타게팅을 한다 그러면 오프 사이트 이제 리타게팅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어떤 포지션에 있고, 그리고 얼마만큼 광고비를 사용할 수 있고, 또 지금은 뭐 예를 들면 뭐 한 번도 방문하지 않은 고객들을 많이 모아야 되는 시즌이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오프 사이트 마케팅을 하시는 게 맞는 거고, 지금 우리가 다량의 광고를 통해서 회사 안에 들어온 이제 사이트 안에 유입된 사람은 많은데 실질적으로 전환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고객 수를 유입자 방문자 수를 늘리는 것보다는 안내서 이제 내적으로 다른 방향으로 전환을 끌어올리는 걸 해야 되기 때문에 온 사이트 마케팅을 해보는 것도 방법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그리고 어떤 전략을 구사할 건지가 되어 있을 때 리타게팅도 조금 더 정교해질 수 있다. 저는 그렇게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 얘기했던 모든 리타게팅 광고는 이제 타겟에서 나눔도를 따지게 되면 맞춤 타겟이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냥 직접적으로 우리 홈페이지나 아니면 뭔가 웹사이트, 웹사이트도 가도 말이죠. 그 어플에 어쨌든 상호작용한 사람들에 대해서 다시 리타게팅을 한다 치면은 이제 그런 게 아닌 타겟팅도 존재하게 돼요. 그러니까 리타게팅이랑 거의 흡사한데 리타게팅이 아닌 타겟들. 그렇죠. 예를 들면 이제 메타에서 가장 이게 유사 많이 타겟. 하게 되는 유사 타겟, 그리고 이제 소비자 행동에 따른 타겟팅인 DMP 타겟, 이런 것도 존재를 그쵸, 하게 되는 거죠. 유사 타겟은 예를 들면 장바구니 유사 타겟이라고 한다면, 이제 장바구니 유사 타겟은 100명의 상호작용이 발생한 모수를 바탕으로 몇십만 명의 그룹을 생성하게 돼요. 몇십만 명이 우리 장바구니 모수에 다 담긴 게 아니지만 담긴 건 아니지만 그 100명의 모수와 비슷한 사람들에게 다 노출하다 보니까 이런 것도 리타게팅과 굉장히 흡사한 타겟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 DMP 타겟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이제 사용자 행동들을 다 수집을 하는 건데 이게 온 오프라인이 다 가능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 제가 서점에 가서 책을 샀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땡땡 L땡 카드로 롯땡 카드로 이제 긁었어요. 롯땡 카드의 이제 카드 기록이 서점에서 구매했다는 걸로 찍혀서 이거를 바탕으로 타겟팅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이게 왜 그러냐면은 DMP 타겟을 할 수 있는 네트워크 배너 매체들은 국내 카드사와 제휴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그 정보를 세세하게 볼 수는 없지만 그냥 뭉뚱거린 로우 데이터를 통해서 이제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타겟을 바탕으로 DMP 타겟을 갈기게 되면 훨씬 더 효율이 그렇죠. 일반 타겟보다 훨씬 괜찮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 완전히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메타 같은 경우에도 어떤 사람들은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아예 논 타겟으로 한다 이렇게 하시는 것처럼 완전히 제로 베이스에서 마케팅을 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지만 저런 식으로 어떤 준거가 되는 기준들 뭐 구매했던 뭐 장소라던가 구매했던 뭐 결제 방식이라던가 아니면 이 사람이 했던 소비 그 카테고리라던가 이런 것들을 어쨌든 저런 DMP 타겟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초창기에 이제 우리가 많은 금액을 써서 지출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했을 때는 아예 완전히 논 타겟을 하는 거는 조금 부담이 되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적당히 카테고리를 어느 정도 묶어놓고 뭐 연령대도 묶어놓고 하는데 저런 DMP 타겟들 같은 것도 그러면 우리가 이런 사람들한테 반응이 좋은 것 같으니까 여기에 한번 진행을 해보자라고 한다면 충분히 이제 우리 광고비를 많이 쓰지 않으면서도 좀 유의미한 데이터를 얻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진행을 할 때는 항상 좀 어느 정도의 그 논리는 필요한 것 같아요. 이게 완전히 풀어놓을 때도 그 사람들만의 어떤 로직들이 다 분명히 존재는 하거든요. 맞아. 근데 이제 그게 기업의 상황에 따라서나 혹은 이제 예산의 문제일 수도 있고 소재의 문제 혹은 제품이 뭐 예를 들면 뭐 19세는 쓸 수 없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가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각 사정에 맞춰가지고 좀 정밀하게 세팅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면 요런 게 이제 타겟을 나누는 요런 방법들이었던 거고 그쵸. 그러면 이제 매체로 이제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하거든요. 매체는 그러면 리타겟팅 매체든 아니면 유사 타겟, DMP 타겟을 하기 위한 매체는 뭐가 있을까? 그래서 대표적인 것들만 얘기를 한번 해보자면 그쵸. 예를 들면 당연하게 배너 광고를 할 수 있는 GDN이라든지 구글이죠. 네, GDN, 뭐 디스커버리라든지 네. 아니면 뭐 해야 될까 모비온도 있을 거고 네. 모비온 이런 거 이제 ADN 네트워크 배너라고 하고 아니면 버티컬 매체들 그렇죠. 디컬 매체. 뭐 예를 들면 디지털 캠프 요즘 새롭게 뜨고 있는 디지털 캠프 이런 거나 아니면 버즈빌이라든지 버즈빌도 진짜 참 많이 하긴 하죠. 뭐 어쨌든 요런 배너 형태로 쓸 수 있는 광고들 그러면 이제 동영상 광고로 쓸 수 있는 여기 메타. 뭐 더 있죠 메타가 좀 많긴 하죠. 그 다음에 동영상으로 쓸 수 있는 게 유튜브 뭐 요런 식이 있을 거고 뭐 메타도 이제 쇼츠 같은 거 레이스로 하게 되면 레이스로 할 수 있고 가능하겠죠. 메타도 뭐 어느 정도 포함이 되는 거고 이런 것들이 리타이팅으로 일단 먼저 가능한 건데 CRM 마케팅으로도 가능해요. 예를 들면 톡 채널, 그치, 카카오톡 채널. 카카오톡 채널 이런 것들로 예를 들면 이런 건 어떤 개념이냐면 쿠폰에 대한 유효 기간을 보내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런 걸 보낸다든지 아니면 지금 당장 구매하면 몇 % 할인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아니면 지금 장바구니에 담아놓은 걸 구매하면 몇천 원 쿠폰 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것도 다 충분히 리타겟팅을 활용할 수 있는 채널인 거죠. 매체는 그러니까 하나에 국한돼 있지 않아요. 매체는 굉장히 많아. 거기서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상황과 우리 예산 이런 걸 다 고려했을 때 적절한 거를 고를 수 있는 게 이제 필요한 거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요거 톡 채널 얘기가 나와서 잠깐 얘기를 해보면 톡 채널은 뭐 굳이 따지면 이제 온사이트 마케팅이랑 해도 무방한 게 일단은 친구 추가가 안 돼 있는 사람한테 무작위로 전송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유사 타겟이나 뭐 이렇게 뭐 사용자 타겟 혹은 뭐 관심사 타겟 요런 거랑은 좀 거리가 멀고 우리랑 친구가 추가되어 있는 사람들만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리타겟팅의 정의에 어느 정도 부합을 하는데 저 사람들 안에서도 뭐 예를 들면 쿠폰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쿠폰 이제 유효 기간이 얼마 남았습니다라는 걸 리마인드 시켜주면서 저 사람의 어떤 추가적인 액션을 유도하는 것들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1+1 할인 행사나 아니면 뭐
특정 뭐 여름 시즌, 가을 시즌 이런 행사들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있으니 관심을 가져달라라는 식으로 정보 노출이라던가 아니면 저 사람한테 뭐 당연하게도 추가적인 액션을 또 유도한다던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저것도 큰 틀에서는 어떤 리타게팅 안에 범죄에 또 들어갈 수 있다. 이게 뭐 한창 이제 CRM이 유명해가지고 이제 소비자한테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더 이제 관계를 더 친밀하게 가져가면서 이제 저 사람의 전환을 유도할까라고 하지만 그것도 어떻게 보면 큰 틀에서는 이제 리타게팅으로도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또 좀 전환이 되지 않나 발상의 그쵸. 전환이 네. 어쨌든 매체는 하나에 국한되지 않다. 그쵸. 되게 다양하니까 뭐 하다못해 배너 소재나 아니면 이미지 소재나 뭐 동영상 소재가 퀄리티에 따라서 뭐 정할 수도 있겠죠. 아 그렇죠. 우리는 예를 들면 동영상을 굉장히 잘하는 브랜드다. 아니면 우리가 동영상을 노출했을 때 굉장히 좀 강점이 있다라고 한다 치면은 동영상과 관계된 이제 리타게팅 매체를 선택하시면 되는 거고 이미지로 우리는 괜찮다. 이미지도 좋다 하면은 이미지와 관련돼 있으면서 뭐 우리 상황과 맞는 매체를 선택하시면 되는 거고 톡 채널은 친구 추가수를 어쨌든 모집했을 때 그렇죠. 되어 있는 사람들한테 한해서 하는 거. 이게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어쨌든 그 배너나 영상 자체는 전부 다 시각적인 자료들이 굉장히 극대화된 소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텍스트 같은 경우는 읽었을 때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이제 머리로 관념적으로 단어들을 읽으면서 이제 이 뜻을 이해한다 그러면 비주얼이 딱 봤을 때 배너 한 장으로 승부를 보는거나 이제 이미지 그 영상을 통해서 어떤 뭐 착용 샷이라든지 아니면 그 서비스가 어떻게 굴러가고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들의 강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소재, 우리 제품이나 서비스가 뭐 영상이랑 조금 더 적합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배너로 승부를 봐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렇다 그러면은 이 소재를 좀 분할해서 매체를 선택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메타 같은 경우나 유튜브 같은 경우는 이제 채널이 이제 좀 어느 정도 한정이 돼 있잖아요. 앱을 들어가서 보거나 뭐 아니면 PC로도 딱 그 채널 안에서만 이제 노출이 된다라고 하면은 다른 매체들 같은 경우 뭐 모비온, ADN, GDN 같은 경우는 그 사이트에서 벗어나서도 이제 그 배너들이 계속 쫓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조금 더 그 쫓아다니는 경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빈도수 조절하는 것도 좀 필요하긴 한 것 같아요. 이게 리타게팅을 진행하다 보면 사실 피로도가 높아진다라고 저희끼리는 얘기하거든요. 그쵸. 그래서 이미 관심이 없어 아예 관심이 없는데 계속적으로 이제 배너를 노출한다거나 영상을 노출했을 때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한번 정밀하게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걸 조절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렇죠. 어렵죠 사실. 이게 그쵸. 단순히 그냥 광고 지표로만 본다고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사람들이 뭐 별점으로 평가를 할 수도 있고 뭐 아예 뭐 소재를 신고하는 경우도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광고를 릴리즈하는 것 자체에 우리가 목적을 두는 게 아니라 이 광고도 캠페인을 계속 운영을 하면서 여러 가지 데이터나 상호작용들을 확인을 하고 거기에서 약간 이제 뭐 광고비가 너무 많이 소진이 되고 있다, 너무 많이 노출이 되고 있다, 좁은 타겟한테 과도하게 노출이 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과감하게 줄이는 것도 오히려 리타게팅의 효율을 좀 높일 수 있는 방법이다.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매체들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광고비가 좀 어느 정도 필요한 상황으로 그렇죠. 보여지긴 네네. 해요. 네. 그러면 우리가 광고비를 혹시 최선으로 한 상태에서 리타게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 방법도 어느 정도 있긴 합니다. 예를 들면은 이런 방법도 있어요. 네이버 톡톡 메시지라는 것도 있거든요. 이거는 스마트 스토어 알림받기 한 고객들한테 메시지를 보내는 건데 월마다 스마트 스토어 센터에서 이제 무료 발송 건수를 다 제공을 해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한테 알림받기 한 친구들한테 뭐 다시 메시지를 보낸다든지 아니면 톡 채널도 건당 15원에서 20원 정도밖에 안 돼가지고 맞아요. 친구 추가수가 뭐 몇만 명 되지 않는 이상 광고비는 한 몇십만 원 아니 몇십만 원도 아니죠. 한 10만 원, 20만 원 선에서 리와인딩 메시지를 계속해서 보낼 수 있는 거고 어쨌든 광고비를 안 쓰는 방법도 충분히 많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대신에 광고비를 안 쓰기 위해서는 어쨌든 친구 추가수가 있다든지 알림받기가 있다든지 아니면 뭔가 우리 홈페이지나 어플에서 충분한 데이터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은 변함없는 사실이긴 해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우리 고객이 충분히 있는 상황이라고 가정한다면 어느 정도 충분히 매출이 나오는 상황일 테니까 그냥 요 방법대로 또 하시고 또 다른 리타이팅 방법. 매체를 추가적으로 하시는 게 낫지 않으신가 싶긴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네이버 톡톡이나 톡 채널에서 이제 우리가 메시지를 발송하는 거는 이제 아무래도 다른 매체에 비해서는 좀 적은 비용으로 이제 광고 집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고, 그 수랑 상관없이 만약에 이분들이 다시 재유입이 됐을 때 구매를 유도할 만한 이제 장치들이 좀 충분히 마련이 되어 있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그냥 단순히 메시지만 뭐 월에 2회, 3회 이제 무작정 아니면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주기적으로 발송을 하는 것보다는 뭐 프로모션을 진행할 거다라고 한다면 프로모션에 대한 내용이 뭐 상세 페이지라던가 홈페이지 상단이라던가 혹은 어디에서 봐도 아직 이제 소비자들이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만한 장치들을 여러 개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톡톡이나 혹은 이제 CRM 마케팅을 통해서 유입을 시키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전환이나 혹은 이제 뭐 액티브 유저가 더 많이 늘어나는 효과를 볼 수 있지만, 우리가 전혀 이제 다른 부가적인 것들이 변화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냥 단순히 메시지만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하면 그냥 소음에 불과한 거죠. 그냥 그쵸. 진동 한번 울리고 끝나는 거고 뭐 이렇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다양한 재반 환경들을 이제 충분히 정비를 해놓고 혹은 뭐 이제 뭐 인테리어를 다시 한다던가 뭐 리모델링을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싹 다 바꾼 다음에 또 한번 이제 시도를 해보고 이런 쪽으로 집행을 하시는 게 결과적으로는 이제 광고비를 적게 쓰지만 그래도 많은 효율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이게 그냥 리타게팅이 아무래도 이제 많은 대행사들이나 많은 광고주들이 집행을 하면서 좀 가볍게 여기거나 아니면 그냥 이제 보조적인 수단으로 여기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 하나만 잘해도 사실 기업이 끌고 나갈 수 있는 어떤 추진력이 배가 되는 상황이 올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따지면은 어쨌든 미디어 믹스가 굉장히 중요하다. 예산 분배든 매체든 중요하죠. 각 매체마다 역할을 다 정해놓는 게 굉장히 괜찮으신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뭐 우리가 그러니까 어떤 매체는 어떤 그 상품들은 사실 DA가 되게 강한 상품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검색 광고보다 DA를 집중적으로 하는 게 좋은 광고들이 있으면, 여기는 굳이 검색 광고를 하지 않더라도 다양한 DA를 통해서 사람들한테 뭐 이상한 이런저런 채널에서 노출을 시키면서 전환율을 끌어올리고 또 그 리타게팅 배너를 운영한다던가 톡 채널 같은 걸 운영해서 이제 추가적으로 리타게팅을 진행하는 것도 방법이지, 무작정 뭐 기계적으로 이거는 해야 돼, 이건 안 해야 돼, 아니면 이건 주기적으로 해야 돼 라기보다는 상황과 이제 그 뭐 그런 거에 맞춰가지고 좀 선택을 하는 게 모든 괜찮겠죠. 광고 효율이 이제 올라가지 않을까. 일단 오늘 어느 정도 얘기하고 싶은 거는 얼추 많이 한 것 같아요. 다 한 것 같다. 그러면은 질문 혹시 있으시면은 잠깐 받고, 없으시면은 네, 좀 슬슬 정리하면 슬슬 정리 한번 해볼까요? 한 42분까지만 받을까요? 그렇죠. 지금 40분이니까 한 2분 정도 있거든요. 그러면 오늘 이제 저희가 얘기한 바는 이제 리타게팅 광고를 이제 언제 집행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는 게, 사실 이 주제를 정하게 된 게 이제 제 개인적인 문의를 오신 분이 리타게팅 광고를 하고 싶다라고 갑자기 그냥 연락이 오셨어요. 네. 저 리타게팅 광고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타 대행사에서 그러면 리타게팅 광고를 하려면은 이거 하세요. 이거 여기에 뜨면 1,000만 원 쓰세요. 이거 해서 얼마 쓰세요. 막 이런 소리만 듣고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리타게팅 광고를 하기 위해서 혹시 데이터는 뽑아 보셨냐, G든 뭐든 데이터가 있으시냐 라고 표현을 해봤는데 갑자기 아무것도 없대요. 어떤 데이터도 보지 않았대요. 그냥 단순하게 리타게팅 광고를 하고 싶다, 이탈률이 많은 것 같다라고만 생각을 하셨고, 그래서 그러면은 대리님께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신가를 물어보러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데이터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G 설치해보고, 그냥 매체를 설명하지 않았어요. 그냥 G를 깔아보고 1주일 뒤, 2주일 뒤에 그때 한번 보자고 하시니까 그분이 굉장히 놀라시더라고요. 대행사에서는 다 매체 얼마 쓰시라 라는 말만 들어왔는데 그냥 그런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데이터가 어느 정도 뭐 이탈이 어느 정도 일어나서
이제 리타이팅 광고를 하고 싶은 건지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처음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거기서 살짝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 주제를 좀 선택한 거긴 해요. 아, 약간 사연이 있는. 네, 사연이 주제였거든요. 있어요. 근데 이게 약간 그 대표님이셨나요 혹시 전화하신 분? 아니요, 담당자님. 아, 담당자님. 그러면 이제 그 담당자님은 사실 이제 리타게팅 광고에 대해서 아마 들어만 봤을 거예요. 개념적으로는 그냥 리타게팅 광고는 꼭 해야 된다라는 정도 수준만 이해를 했을 거고, 왜 리타게팅 광고를 해야 되는지, 하게 되면 어떻게 할 건지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경험이나 지식이 조금 없으셨기 때문에 대행사들한테 일단 문의를 해보고 이제 그 이제 정보들을 얻어가는 이제 단계였다고 보여지는데, 사실 이게 뭐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얘기를 하는 거지만 리타게팅 광고가 그냥 단순히 이제 아무런 그 기준이나 혹은 이제 그냥 이유 없이 진행을 하게 되면 사실 그냥 다른 DA나 VA를 하는 거랑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 광고를 집행할 때는 우리가 어느 정도 모수가 쌓여 있고 어느 정도 이제 활성화 고객이 있을 때, 그리고 우리가 목표하는 바가 그거보다 조금 더 높고 그 달성해 나가는 이제 프로세스가 준비되어 있을 때 리타게팅 광고가 충분히 매력적이고 효율이 있는 광고라는 거지, 그냥 무작정 검색 광고 조금 하다가 바로 리타게팅 광고 하세요, 뭐 리타게팅 광고 1,000만 원 하면 2,000만 원 나옵니다 이러면은 어지간하면 다 뻥이라고 봐야죠. 그런 맞아요. 거는 사실 이제 거진 다 뻥이라고 봐야 되고, 맞아요. 리타게팅 광고를 집행한다면 누구한테 어떤 식으로 어떤 매체에 얼마를 쓸 건가, 이런 게 약간 계략적으로는 뭐 좀 이상하게 얘기하면 왁구가 나와야 돼요. 왁구가 나오지 않는데 그냥 막 진행을 한다? 그러면 뭐 사실 광고주 돈만 이제 사용을 하게 되고 효율도 안 나오고 이제 아마 대행사에 대한 불신도 높아질 거고 실질적으로 퍼포먼스가 매우 낮아질 거다로 그쵸. 정리를 하겠죠. 좀 그래서 충격적인 얘기긴 하네요. 네. 그냥 1,000만 원 써야겠다고 다른 데서. 네. 그래서 뭐 어떤 거에 GDN이라고 하셨을 거예요. GDN. GDN 1,000만 원 쓰면은 그냥 엄청나게 문의를 받을 수 있다. 라고 하시는 걸 보고 좀 같은 대행사 있지만 좀 그렇죠. 사실 좀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것 같아요. 그 대행사에서도, 그러니까 뭐 모든 대행사가 다 그렇다는 거 아니고 모든 마케터 다 그런 거 아니겠지만, 이게 광고주의 광고비가 늘어나면 사실 저희한테는 좋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광고비를 이제 뭐 크게 부르는 것도 있기는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광고비를 쓰면 광고 성과가 나와야 되거든요. 퍼포먼스가 나오지 않는데 광고비를 무작정 늘려나가는 건 뭐 어떤 기업도 하지 않거나 아니면 정말 광고를 모르시거나 이런 경우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알아보시려면은 뭐 한두 군데 정도 이상은 이제 조금씩 알아보고, 개인적으로도 조금 담당자나 대표님은 아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그냥 아무것도 없이 맡겨만 놓고 그냥 퍼포먼스 나오겠거니 라고 하는 거라기보다는 같이 알아가고 같이 성과 만들어내고 우리가 다음 스텝은 어떻게 밟아갈 건지를 인하우스 마케터만 아는 게 아니라 그 대행사 마케터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제 이 회사가 이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하는구나는 알아야 저희도 그거에 맞춰서 뭐 소재를 이렇게 요청해 달라고 한다던가 뭐 키워드를 이렇게 세팅해 본다던가 하는 거지. 그냥 단순히 나 진짜 GDN 1,000만 원 그렇게 부르는 거는 상상 이상이네. 그래서 저는 담당자님이 무지해서 그냥 문제다 이거라기보다는 그쵸. 그냥 그렇게 부르는, 그냥 데이터도 없이 그냥 매체든 예상이든 불러버리는 그 대행사 마케터가 잘못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거기도 충분히 잘못했죠. 어쨌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리타이팅이 뭔지에 대해서 좀 제대로 한번 설명드리고자 맞아. 이 주제를 선택한 거가 있긴 해요. 그러면은 질문이 없으니까 이제 설명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일단은 오늘 이제 리타게팅 광고를 언제 하고 왜 하고, 또 이제 또 나아가서는 우리가 어떤 목표를 갖고 리타게팅 광고를 하는지에 대해서 계략적으로 저희의 인사이트를 좀 공유 드렸고, 리타게팅 광고에 대한 문의가 있다고 하면은 이제 뭐 이상민 마케터나 박성주 마케터에게 문의를 주시면 저희는 이제 그 기사에 딱 맞는 이제 전략과 이제 매체를 미디어 믹스를 좀 전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물어보신다고 했는데 그럼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냐고 하시는 분 있을 수도 있거든요. 네, 여기 고수예요. 이거 아니, 물어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커머스를 좀 잘하는 편이긴 하거든요. 그러면 커머스다, 뭔가 판다고 하면은 저한테 한번 물어보시고 DB다 그렇죠. 하시면은 이쪽으로 물어보면은 이제 네. DB 광고 관련해서는 이런 식으로 진행합니다라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궁금한 거 있으시면 따로 연락 주시고 네. 네, 오늘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컨설팅 4팀의 이상민 네, 마케터였습니다. 그리고 같은 팀 박승주 마케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